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식품으로 선정한 특별한 작물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다는데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이 아니라 고창으로 향한 제작진. 이맘때면 청보리의 초록빛 물결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고창에서 정말 우주식품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이 청보리가 우주식품이에요? 아닌데요. 그 슈퍼푸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주식품의 정체는 슈퍼푸드? 우주인한테도 좋지만요.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한테는 엄청 더 좋다고요. 얘기 들었어요. 남자한테 더 좋다는 소문까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산 넘어가면 있어요. 청보리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농장. 저분인 것인데? 우주식품 재배에 성공한 부자 농부가 맞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제가 우주식품을 재배하고 있다고 찾아왔는데 혹시 이곳에서 재배하나요? 아, 맞습니다. 제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주식품 재배에 성공한 김일수 부자 농부를 만나보자. 김일수 씨가 국내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했다는 우주식품은 과연 어떤 작물일까? 하우스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다 우주식품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우주식품의 정체. 그런데 잡초를 연상시키는 풀들이 무성하다. 농사도 지어보고 농업방송도 해봤지만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거 풀 아니에요? 아, PD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래 풀로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게. 직접 뽑아서 보여주려는 부자 농부. 이게 바로 나사가 선정한 우주식품 마카입니다. 마카? 이름도 모습도 생소한 마카는 땅속으로 연결어가는 작물이었는데 보기에는 뭐 양파 모양 같기도 하고 열무 같기도 한데 이거 맛은 무슨 맛이에요? 아, 이게 맛있는 아주 달달한 식품이에요. 아, 맛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선 맛부터 보겠다는 담당 PD. 우주식품은 과연 어떤 맛일까? 자, 한번 드셔보세요. 무언가 고통스러운 맛이다? 어우, 진짜 맵다. 아우. 코에서 막. 와사비는 먹으면 맵고 이것은 처음에는 달달하다가 무장무장 매워지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예요. 냉이과 작물인 마카는 고추냉이 같은 특유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는데 왜 이게 우주식품 선정된 거예요? 이게 그 성분이 우주인들에게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뭐 미네랄이라든지 우리가 필수 뭐 아미노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좋은 성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인들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남자한테 좋은 식품이에요. 피디님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어요. 아, 그럼 여기 저 몇 뿌리 뽑아 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아이고, 남자의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실제로 마카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대표님, 이거 마카 재배해서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이게 평당 사실 6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한 200평 정도 되니까 200평이면 한 6, 7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시겠죠. 아직 시험 재배 단계이지만 연매출 약 6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일수 씨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주식품인 마카를 재배하게 된 것일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아로니아 농장인데요. 제가 마카 농사하기 전에 아로니아 농사를 좀 한 1,000평 정도 했죠. 슈퍼푸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아로니아는 재배 또한 쉬워 농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작물이라는데 대단했습니다. 완전히 뭐 대박 나는
이 식물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죽지도 않고 병충해도 없고 뭐 관리도 그렇게 뭐 힘들지가 않아요. 뭐 놔두면 그렇게 크거든요. 해년마다 이 수확되는 것은 배가 수확되는 거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은 몰랐는데 그 잘 되는 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나도 망하고 뭐 다 망한 거죠. 그렇게 됐어요. 재배가 쉬울 뿐 아니라 가격이 높은 데다 수요 또한 많아 단기간에 재배 농가가 급증했던 것인데 이는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김일수 씨도 버티지 못하고 아로니아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로니아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힘든 농가에 큰 도움이 됐죠. 1kg에 한 7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1,000원도 못 받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잘라내고 줄여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뭐 이래도 뭐 아로니아가 더 좋아지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김일수 씨는 아로니아를 포기하면서 좌절 대신 우리 농촌의 희망이 되어줄 대체 작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 논문을 한번 읽게 됐는데 그 논문 속에 마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 약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뭐 대부분의 뭐 약초라든지 특용작물이 3년을 못 가거든요. 그런데 마카는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라. 마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김일수 씨는 2014년 마카 종자를 수입해 국내 재배에 도전했는데 여러 번의 시행착오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직접 국립종자원에 종자 등록까지 할 수 있었다. 국내 최초였던 만큼 어려움이 컸다는데 마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식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뭐 이게 무슨 어디에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한 해 뭐 이래서 망하고 두 해 저래서 망하고 세 해는 뭐 다 된 것 줄 알았는데 또 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게 경험이 축적되면서 저희들의 농사법이 생긴 거죠. 종자의 싹을 틔우는 시기부터 물을 주는 양이나 시간 그리고 크기를 키우는 방법까지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할 수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마카는 어떤 방법으로 재배해야 잘 자라는 걸까? 이 마카 자체를 보면 이렇게 꽃이 피고 땅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있으면 뿌리가 자라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은 20cm 간격으로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줄 때는 이게 5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분 딱 주고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2주 동안은 말리고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굉장히 튼실한 마카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통풍 딱 막아놓으면 안 돼요. 이 아들은 정말 이게 바람이라든가 이게 순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우스는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통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던 작물이라 가을에 심어야 하고 물을 싫어할 뿐 아니라 추위를 잘 견디는 작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터득한 재배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이제는 크고 품질 좋은 마카를 수확할 수 있게 됐다고. 여보세요? 그래요. 예. 지금 갈게. 예.
선생님 지금 이제 어디 가세요? 아, 집사람이 지금 좋은 거 만들어 놨다고 점심 먹으라고. 아, 좋은 거 만드셨대요? 아, 그럼요. 아내의 전화에 행복한 발걸음을 옮기는 부자 농부. 그를 따라 농장 바로 옆에 위치한 집으로 향했는데 과연 어떤 건강 밥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 뭘 또 이렇게 맛있는 걸. 와. 아내의 정성이 가득 담긴 부자 농부의 점심 메뉴는 김밥이었다. 몸에 좋은 거라더니 김밥이네요. 김밥은 김밥인데 이게 보통 김밥이 아니죠. 마카가 들어있는 마카 김밥. 마카 김밥? 오직 부자 농부의 식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김밥이었던 건데 김밥뿐 아니라 함께 준비된 샐러드 역시 마카로 만들어진 특별한 샐러드라고. 마카 김밥 맛은 어때요? 이거 한 입 깨물면 입안에 향이 쫙 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서 알 수 없어요. 이거 감독님 직접 드셔보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김밥 엄마가 쌀 때 꽁지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꽁지 특별히 드릴게요.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맵다. 안 맵죠. 진짜 하나도 안 맵네. 음식은 어떤 걸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자란 지 얼마 안 됐건 거거든요. 이거 한 2달 정도 큰 건데요. 이 상태에서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마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잎부터 이게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 특히 잎은 이 상태일 때 이렇게 새순에 가까울 때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이때는 샐러드나 김밥으로도 먹고 또 겉절이처럼 무쳐서도 먹고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어린 마카와 마카의 생잎은 수확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는데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더듬고 기름 성분과 만나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느끼함을 잡아줘 어떤 요리에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마카 김밥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신랑이 올 겨울 잠을 길게 잤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힘 불끈 생기고 일도 많이 하고요. 돈도 많이 벌으라고 제가 힘이 불끈불끈한 마카 김밥을 싼 거예요. 이 농사일만 잘 하라고?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에요. 점심 식사 후 또다시 하우스로 향한 부자 농부. 뿌리가 충분히 굵어진 마카를 골라 수확하는 작업을 계속하기 시작했는데 아유,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뭐 하시고 계세요? 아유, 마카 캐고 있습니다. 아, 요게 지금 6개월 자란 거예요. 감자 같기도 하고 뭐 비트 그렇죠.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카는 처음 봐요. 그러죠. 예, 저희는. 선생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마카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공유하고 확대하라. 김혜수 씨는 어렵게 터득한 마카 재배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는데 마카가 농가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저희가 지금 수박이나 콩, 뭐 땅콩 그런 종류를 저희는 재배하고 있는데요. 마카라는 고소득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이 있다고 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딴 것보다 키우기도 편하고 고스톱에 저기도 되고 그런 게 때가 좀 이렇게 한번 배워가지고 해보려고 왔어요. 이렇게 시로 종자 받아서 했을 때 한 마지기 농사 지려면 저기 다 끝날 때까지 얼마 정도 들어요? 보통? 뭐 한 마지기 정도 한다면 네. 6,000개 정도면은 한 6만 원? 6만 원 정도 예, 들어가는 거죠. 한 마지기 6만 그래, 원? 심어서 종자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닐 씌워서 한번 키워서 모종만 하면은 다른 크게 할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풀만 뽑아주면 그럼요, 되고요. 그럼요. 오, 쉽게 뽑히네. 너무 쉽게 뽑죠. 네. 맛은 네. 기운 떨어지고 할 때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또 이렇게 생은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럼 드셔보셔요. 이렇게 저도 먹어봤는데 뭐 우리 어려서 배추 뿌리 먹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매콤하면서 그렇죠. 너무 싸고요. 안 매우세요?
아 매워요. 눈물이 나오시네. 매워요.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중간에 씹을수록 맵네요. 코가 좀 어르르네요. 코가 어르르요. 마카 맛에 반했지요. 나 혼자 뭐 독점한다, 나 혼자 뭐 돈을 번다, 이런 뭐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공유할수록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농사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해요. 그분들이 제가 다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카라는 이 작물을 다 농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카 생산뿐 아니라 종자 보급과 교육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데, 김일수 씨는 마카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교수님, 이 마카는 어디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연구소에 갖다 주려고요. 마카를 연구소에? 직접 마카 배달에 나선 부자 농부. 규모를 자랑하는 한 식품 연구소에 도착했는데, 가져온 마카를 살피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 여기가 어떤 연구소예요? 우리 고창 사람들은 복분자 연구소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마카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연구소입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지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립 및 관리하고 있는 이곳 식품연구소는 고창군 전체의 농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농작물에 대한 연구 사업뿐 아니라 시제품 개발까지 돕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마카에 대한 기능성 연구를 통해서 발기부전 개선 기능 확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쥐에서 마카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했을 때 음경 해면체 조직 내에서 혈관 확장 인자인 일산화 질소 생성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카 추출물을 투여한 후 정자수가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는데, 마카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1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 자체로만 존재하는데, 우리 농민이 무슨 돈을 들여서 그걸 연구를 하고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 연구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 인정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2차 가공이 이루어지면 마카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현재까지는 마카 농산물 자체를 소량 판매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얼마 지나지 않아 대량 생산과 납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김일수 씨는 편안하게 쉬기보다는 책부터 읽는다는데, 지친 기색은커녕 눈빛이 반짝반짝한다. 뭐든지 뭐 책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마카를 하지만 마카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특히 내가 인문학이라든지 뭐 과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수 씨가 마카 재배에 도전하는 동안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던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취미가 달갑지만은 않다는데, 처음에는 저쪽 서재에서만 사방에 다 책이었는데 한 칸 또 들어왔고 또 거실 또 들어왔고 지금 안방까지 책이 들어와가지고요. 책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책 사는데 사람이 끼어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온 집안을 가득 채운 만여 권의 책은 이미 포화 상태. 하지만 김일수 씨의 독서 갈증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매일같이 새로운 책을 구입하고 있다고. 어머님은 책에 여기서 반대시구나. 저는 반대죠. 근데 뭐 신랑이 좋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이제 반대해서 어떡하겠어요. 내비둬야지. 오늘도 아내의 배려로 책 속 여행을 떠난 김일수 씨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답답할 때 또
숨통이 막 탁탁 막힐 때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 농부의 꽉 찬 하루가 책과 함께 저물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 농부의 집. 어제와 달리 말끔한 차림으로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김일수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대표님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오늘 귀한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오시니까 제가 또 안내하려고 갑니다. 어떤 귀한 손님이길래 직접 안내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건지 김일수 씨와 함께 동행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한 농장에 도착한 부자 농부. 그곳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부자 농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손님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대표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제가 오늘 귀하신 분들을 뵙기로 했다 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농업 블로그 기자단들이셔요. 블로그 기자단? 고창이 가진 다양한 자랑거리를 블로그 기자단 앞에 선보이는 날이라고 하는데 고창 대표로 김일수 씨가 나선 것이다. 저는 요것도 참 우리 기가 막히는 뭐 같으세요? 퇴비입니다. 퇴비를 팔아먹는 데는 여기예요. 대표님이 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창에 6개 마을에 그 마을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 대표가 무엇일까? 시장님이세요? 아유, 이장은 아니고 식도락 마을 만들기 사업단 그 대표인데 정말 우리 어려운 그 마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정말 이게 좀 잘 사는 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네 번째,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꿈꿔라. 블로그 기자단과 함께 찾은 농장에는 고창 지역의 농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배한 건강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마카를 비롯한 특색 있는 농산물들이 고창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농업인들을 나름대로 했던 그 마케팅 분야에 또 사진 분야에 좀 특성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재능 기부 형태로 해서 우리 그 전라북도 농업원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미래를 잃어가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농업인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김일수 씨의 마카가 고창을 대표하는 새로운 농산물로 주목받고 있었다. 마카 비누를 한번 만들게 될 텐데요. 거기에 전공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고은 씨 와서 한번 설명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카 비누를 만들 거예요. 네. 지금 나눠드린 수저 있죠? 네. 1g으로 생각하시고 컵에다가 글리세린, 첫 번째로 글리세린을 맨 한 숟갈 가득 채워서 한 컵 넣으세요. 마카 농장을 둘러본 뒤에는 마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는데 마카 요리에서부터 체험까지 마카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내의 아이디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품질 좋은 마카를 생산하고 아내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만들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전공은 우리 저 집사람이 이거 아주 잘 만들어요. 대표님 보조하시는 거예요? 보조. 이러한 체험을 통해 마카의 효능을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카의 다양한 가능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데 지금 원리를 제가 버드리면 그때 향을 5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저어서 비누 베이스 틀에다가 쏟아놓으시면 부어주시면 돼요. 블로그 기자단이 모두 농업인인 만큼 6차 산업화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저는 사과 농장 하고 있는데요. 마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된 마카를 가지고 가공도 하고 또 체험, 비누 체험 했거든요. 6차 산업에 앞장서시는 이 김일수 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농장에 가서 무언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하나 건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마카를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는데 건강차뿐 아니라 요리와 공산품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화장품이나 또 이제 추어탕,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풍천장어와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이게 생강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제품으로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카가 고창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 고창을 대표하는 청볼이나 복분자, 장화 같은 자원들을 마카와 연계해 살기 좋은 고창, 사람이 모이는 고창을 만드는 것이 김일수 부자농부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 부자농부는 미래다. 현재보다 미래가 잘 돼야 그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라. 대체 작물 개발을 위해 마카 재배에 도전하고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공유하고 확대하는 개념의 종자 보급과 교육 사업을 통해 연매출 약 1억 원을 올리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마카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마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 중이다. 김일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공유의 미덕을 실천하는 김일수 부자농부. 그가 일궈 나가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기대해 보자. 하고 같이 해서 즙으로 이렇게